안녕하세요. 목요일은 늘 이런 모양 같습니다. 오늘 8월 20일 목요일이고 낮 12시인데요. 현재 지수가 64포인트 하락이고 코스닥도 27포인트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난번에 화요일 이후에 또다시 한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라서 상당히 또 걱정도 되고 또 걱정되시는 분도 많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화수목인데 화요일날과 오늘 목요일날 두 개의 장대 음봉이 나오고 어제 중간에 반등이 약하게 나왔죠. 이제 그런 흐름이었다. 추가 하락이 예상됐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뭐 좋은 얘기 별로 없어가지고 또 크게 하락을 했던 모습이고 지금 코로나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사랑제일교회 정강훈의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3,200명 정도를 검사했는데 그 중에서 한 600명 이상이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래요. 3,200명인데 600명이니까 거의 뭐 신자의 몇 분의 몇입니까? 굉장히 한 20%가 넘어가나요?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그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좀 더 또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강화문 집회에 관련해 가지고 이 지역별 참석자들이 굉장히 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 집회에 참석한 것이 대구가 1600명 많죠. 대전이 750명, 울산이 약 500명, 또 경북 포항이 약 340명, 전라북도에서 200명 정도 참석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부 무슨 뭐 차로 대절해서 오거나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인원이 꽤 많죠. 당시에 강화문에서 뭐 전염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갈 때 되게 이제 버스를 타고 버스 대절해서 많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버스를 또 대절해 준 또 측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버스 대절해서 왔으니까 돌아가는 길에 만약 한 사람의 감염자가 버스 안에 있었다면 버스 안에서 대략 한 뭐 두세 시간 정도는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감염됐을 수가 있고 또 뭐 내려가면서 또 음식을 먹었다든가 그리고 또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뭐 2차로 또 뭐 디프를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감염이 많이 됐을 수 있다.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대부분이 고령자다라는 거죠. 고령자 60대 고령자에 많다. 고령자들이 많았다. 50대 60대 고령자가 많았다는 거죠. 지금 사랑제일교회 빼고 강화문 집회에서 확진된 사람이 50명을 넘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강화문 확진자들은 아직까지 검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전국적인 또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매우 하여튼 지금 중앙대책본부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진단을 하고 방역을 하고 있다 그래요. 자, 하여튼 뭐 요것이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말까지 마무리되지 않겠나. 다음 주말 정도면은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는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말까지 코로나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악재는 연이어 터진다고 오늘 또 다른 또 악재가 하나 나왔죠.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전에 지수상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지수가 현재 코스피 지수가 2292 거의 한 70포인트 가까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21선을 훌쩍 깨버린 모양이고요. 지수의 분차트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2289, 2290 정도에서 지지력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한 번 만들었고 두 번째 만들고 이제 세 번째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기 헤드 앤 숄더 형태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라서 제게 2290 정도에서 반등이 이제 그 지지라인을 찾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지지라인을 찾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보였지만 21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서 2300까지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양. 뭐 거의 2300을 살짝 깼죠. 그런 모양 보이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이제 주가가 초기 단계가 아니라 좀 많이 하락을 한 단계라서 또 연 5일째 5개의 음봉이기 때문에 이 5개의 음봉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 꽤 높아 보인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하여튼 2300 정도에서 지지라인 만들고 반등하지 않겠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뭐 비슷한 모습입니다. 예, 코스닥도 이제 어제 그저께 연봉과 오늘 연봉 이렇게 이제 연봉이 쌓여 있는데 이미 뭐 60일선까지 왔죠. 그래서 60일선 근처에서는 800을 깬 60일 근처에서는 지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곧 반등의 위치, 기술적으로 반등의 위치에 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뜨리면 춥다 추워. 오늘은 그리 더운 날씨는 아닌데 또 에어컨 안 켜놓으면 더워가지고 말이죠. 이상하게 덥더라고요. 자, 에어컨을 잠깐 좀 올려놓고 왔습니다. 오늘 그 시장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좀 해봤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매수해라, 조정은 길지 않을 것이다. 매수해라, 조정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먼저 내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락한 이유는 아까 이제 제가 그 코로나 얘기 좀 했지만 코로나 2차 유행 가능성 요거겠죠. 그래서 요거가 있는데 일단 뭐 다음 주말까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지금 이제 강화문 집회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이제 지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1차, 2차 감염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지켜봐야 되고 지금 강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면 좋은데 이제 그 정부 당국에서는 그때 휴대폰을 추적해 가지고 그때 참가자들을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번에 사랑제일교회처럼 이제 검사를 안 받으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검사를 안 받고 뭐 심지어는 도망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이번 집회에 참가하신 분들이 되게 좀 이제 사고방식이 한쪽으로 좀 많이 치우친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확산, 코로나 확산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예전처럼 잘 통제가 될 때 같으면은 통제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우리 예전의 통제 방식보다 조금 더 넓게 봐야 된다는 거죠. 약간 좀 특별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만약 급증한다 하더라도 외국의 예를 보면은 코로나가 뭐 확진자가 많이 급증해도 주식 증시는 뭐 별로 크게 영향을 안 받았죠. 그래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렇게 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악재가 뭐냐면 오늘 연준의 악재였어요. 연준이 오늘 FOMC 회의록을 발표했는데 유동성을 추가로 내주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그런 시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제 전망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더라. 고용이 좀 나빠질 수 있고 따라서 고용이 나빠지니 경제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그 우려를 계속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건 있었는데 그러나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유동성을 풀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풀지는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수익률 곡선을 정해놓고 그거를 넘어가면은 무한대로 채권 같은 것을 매입하겠다 이런 게 옛날의 방식이었는데 그게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조금 실망스럽다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미국 증시는 별로 안 빠졌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의 유동성이 약해지면 우리도 뭐 영향 받는다 이런 식의 개념 같아요. 그래서 유동성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또 2차 셧다운에 들어간다면 고용이 축소될 것이고, 고용이 축소되니까 소비가 감소될 것이고, 소비가 감소되니까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될 것이고, 기업 매출이 감소되니까 도산 우려가 있고, 도산이 되면, 그러니까 파산으로 가게 되면 은행이 부실해진다. 이런 논리인데, 이거야 뭐 우리가 늘 보던 저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셧다운이 될 리가 없고, 첫 번째 추가 셧다운, 지금 미국 정부에서 셧다운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미국의 하루 확진자가 지금 5만 명대로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6만 명, 7만, 8만 명까지 갔다가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셧다운 재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요. 이제 미국이. 그래서 이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의 위기, 이것은 이제 안 올 것이라는 거죠. 셧다운 재개가 아니라 점점점 경제를 개방해가지고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추가로 코로나 지원책 요게 이제 합의를 안 하고 있는데 아마도 곧 합의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규모가 좀 축소된 어떤 부양책을 만들어서 그걸로 합의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술적 체크 포인트라고 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제 코스피가 2300을 깼어요. 깼는데 요 정도 수준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5음도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얘기죠. 또 최근 들어서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했었는데, 이제 지수가 한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을 넘기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설 수 있다. 그렇고 또 어제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굉장히 좀 하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아침에 좀 사는 듯 하다가 매도로 돌아섰단 말이죠. 이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하락의 주요 뭐 견인차 그런 게 됐었는데, 그것이 이제 돌아설 수 있다. 그리고 한번 잘 체크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코스닥은 800포인트 지지, 또 아까 뭐 보였던 그런 것들 한번 참 체크해 보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차트 다시 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좀 봐가면서, 아마 코로나 이번 주말을 지내면, 내일 뭐 금요일 아닙니까? 이번 주말을 지내면서 코로나 관련된 내용이 확연하게 좀 드러나면은, 그러면은 아마도 상승 변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드러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하나의 또 호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자라는 거고, 예, 카카오로 바꾸는 거 좋습니다. 카카오로 바꾸는 거 좋아요. 그래서 차트 모양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좀 전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이제 5음도죠, 5음도. 5음도는,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봤을 때, 반등의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5개의 음봉, 5음도. 게다가 이제 21 이평선까지 깨는 그런 모습 보였고, 또 직전 고점까지는 좀 아직까지 거리가 있지만, 20일까지 깨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정도 수준에서 돌아설 수 있다.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제 지수는 3%까지 내려가네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60일까지 왔으니까, 지수가 20일을 깨고 60일까지 왔으니까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폭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폭이 컸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반등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지금 오늘 뭐 유난히 수급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들은 계속 매도였잖아요. 오늘도 뭐 그런 똑같은 모습이죠. 추가적으로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 외국인들과 기관들 계속 매도고, 개인들은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선물에서는 좀 다른 모습이다. 지난번에도 제가 선물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외국인의 선물이 기회만 되면은 이제 강력하게 하락을 주도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더라. 그죠. 지난번에도 선물이 확 매도가 나왔다가 바로 다음날 장 마감에 해소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도 보면은 이제 아침에 외국인이 선물 매수한 2000개까지 가다가 아주 정확한, 아주 좀 예민한 타이밍이죠. 예민한 타이밍. 그 예민한 타이밍은 이제 오늘 10시 10분에 발표되는 코로나를 앞두고, 코로나 발표 내용을 미리 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코로나 발표를 앞두고 선물 매도로 돌아서서 지금 현재 선물 매도가 8,400개 정도 됐죠. 8,400개.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선물을 매도하면서 이제 지수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는 하루에 12,000계약을 넘지 않습니다. 12,000계약. 대개 한 12,000계약이 이제 맥시멈이에요. 하루에. 그래서 오늘도 아마도 이제 10,000에서 12,000계약. 그 정도가 10,000에서 12,000계약. 이 정도가 이제 오늘의 저점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수준에서 대개는 터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를 팔았다가 오늘 해소하든가 아니면 내일 해소하든가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10,000에서 12,000계약 정도를 매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지수가 반등하지 않겠냐 그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 장중에 잘 체크하시면 되겠다. 지금 이제 8,300개니까 뭐 10,000개 정도는 조금 있으면 도달하겠죠. 대략 한 12시, 한 1시 정도 되면은 외국인 선물 매도가 10,000개를 넘어갈 것이고, 그 정도가 이제 단기 바닥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체크포인트 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뭘 살 건가? 뭘 살 건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말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좋은 종목을 사는 거예요. 가장 좋은 전략은 가장 좋은 종목을 사는 거야. 또 지금 이제 우리 대장금 대방님과 또 세철원님 말씀처럼 장이 흔들릴 때 대장주를 매수하는 거야. 신루타 종목을. 장이 흔들릴 때 신루타 종목을 매수하는 거예요. 다른 걸 팔아가지고 교체하든가 이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나중에 어찌 되더라도 시장이 불안하면 할수록 좋은 종목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불안할수록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 결국에는 시장이 불안할 때 좋지 않은 종목에 들어가가지고 크게 손실 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종목에서 여러분이 손실 나는 것은 장이 나빠서 손실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실 나는 것은 종목이 나빠서 손실 나는 겁니다. 종목이 나쁘면은 손실이 나고 종목이 좋으면 이익이 나는 거야.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릴 때, 크게 흔들어줄 때 여러분의 유일한 전략은 나쁜 종목을 버리고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좋은 종목은 뭐냐? 신루타 종목. 신루타 종목. 그래서 제가 플랫폼과 2차전지가 시대의 영웅주다 그랬죠. 시대의 영웅주. 이 종목들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게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밸류체인,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야 될 것은 자동차의 전기차,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우리가 길게 갈 수 있는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플랫폼, 요렇게 이제, 나눌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경기민감주가 낙폭과대 때문에 반등 나올 때 그쪽으로 갈 수 있을 거고, 또 뭐 바이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장이 많이 흔들릴 때 사야 될 것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표 종목들의 흐름들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이제 반도체 종목들, 그다음에 뭐 그런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이 많이 내려가고 요것들은 이제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내려가는 거죠. 오르지도 못했는데 내려가는 것.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쭉 현재의 흐름인데, 플랫폼 종목들은 내려가더라도 작게 내려가죠. 플랫폼 대표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시대의 영웅주다는 카카오, 내려가도 별로 안 내려갑니다. 요 지지라인에 딱 걸쳐 있어요. 이 지지라인에 걸쳐 있는 종목은 사야 됩니다. 자, 지수가 70포인트 내려가는데 카카오는 1.99%밖에 안 내렸다. 매수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올라갈 것은 카카오가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낙폭 가대주가 먼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견조했던 종목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는 매수입니다. 매수. 자, 네이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별로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가다는 얘기는 주가가 반등하면은 가장 먼저 올라갈 게 카카오 네이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역시 2차전지예요. 2차전지. 뭐 지금 많이 물어보시는데 2차전지에서 지금 가장 핵심 종목은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입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무슨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있었지만 제가 뭐 충분히 설명드렸죠.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CATL이 갑자기 2차전지의 대장주가 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지금 2차전지에 공장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테슬라가 2차전지의 대장주가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냥 리포트일 따름이야. 리포트일 따름. 그래서 요런 종목이 내릴 때, 대장주가 내릴 때 매수해야 돼요. LG화학 매수, 좋은 자리죠. LG화학 매수, 좋은 자리입니다. 정말 좋은 자리예요. 자, 삼성 SDI는 LG화학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주가가 좀 많이 조정받았어. 그래서 그동안 상승폭에 비해서 지금 조정폭이 있으니까 뭐 이 정도에서 매수 좋아요. 이노베이션 마찬가지입니다. 좀 후발주자로서 올라갔는데 이제 20일까지 왔어요. 그럼 이 정도 매수 좋죠. 그래서 오히려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올라간 것도 거의 없네 이제. 올라간 것도 없이.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역시 2차전지의 셀을 만드는 LG화학, 삼성 SDI, 이노베이션을 매수해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게 양극재. 재료주 중에서 가장 대표 종목은 양극재란 말이죠. 뭡니까 양극재에서? 양극재에서 가장 대장주 대표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요거 매수해야 돼요. 에코프로비엠. 다른 걸 팔아서 매수해야 됩니다. 다른 걸 팔아서. 그 다음에 포스코케미칼.
요거 매수해야 돼요. 21선까지 지금 다가와는데 다른 걸 팔아서라도 이걸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장주 매수하는 겁니다. 대장주. 1등주 신노타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노타 종목. 1등주 신노타 종목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LNF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유상자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뭐 역시 기업 내용이 좋아요. 주가를 보지 말고 기업 내용을 보세요. 기업 내용을 보고 매수하라 하는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근에 그 전기차 밸류체인에서 현대차 지금 주가는 양봉 음봉 나누면서 다시 16만원 밑에까지 들어갔는데 역시 매수예요. 매수.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비스도 좋지만 한원 시스템가 좋습니다. 한원 시스템 주가가 지금 아주 자리 좋아요. 좋은 자리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요거 아주 매수하기 좋다. 한원 시스템은 전기차의 공조, 그러니까 냉방 온방을 담당하는 건데 사실 전기차에서는 냉온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일반 그 기존의 그 내연기관차에서는 온방이 그냥 되죠. 왜냐하면 뜨거운 엔진에서 그냥 공기만 뿜어주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전기차는 그게 아니고 전기차는 별도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난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냉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기술.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기술.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난방과 냉방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매우 중요하고 글로벌 기업입니다. 한원 시스템은 글로벌적으로 공주에서는 꽤 잘 나가는 기업이에요. 명망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원 시스템은 전기차에서도 아마 명망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하고 한원 시스템 더불어서 만도라든가 자율주행이죠. 그리고 뭐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 같은 거 좋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지향하는 것은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차 플러스 로봇택시란 말이죠. 로봇택시. 그러니까 뭐 사람이 없는 택시, 인간 운전자가 없는 택시 이런 것들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앞으로 현대차의 또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자, 결론입니다. 오늘같이 조정받을 때 조정은 깊지 않을 것이다. 단기로 깊게 내려왔으니까 오히려 좋다 하는 관점에서 첫 번째 플랫폼을 사라. 자, 두 번째 2차 전지를 사라. 자, 세 번째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밸류체인을 사라.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조정 깊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